안녕하세요.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용입니다. 이곳은 제 집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기자기하죠? 에펠탑이 보이는 이 마을은 아무리 둘러봐도 마을 주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침대랑 문짝만 뜯어갔는데 다 어디 갔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주민은 이 농부처럼 직업을 가지고 플레이어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교환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인데요. 주민 한 명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교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로 옆에 이 숲을 밀어버리고 주민 마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게다가 한옥마을이면 더 낭만 있겠네요. 나무 원목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건축에도 쓸 정도로 모으고 싶어서 간단하게 7,000개 정도 모아줄 건데요. 이 숲을 이루고 있는 짙은 참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두께가 4배 더 굵기 때문에 건축하는 기쁨도 4배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막 하다가 한 달에 넘게 걸릴 줄은 이 녀석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나중에 건축 재료로 쓸 거기 때문에 산 하나 정도만 가볍게 밀어주면 이렇게 건축할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우, 탁 트인 시야도 생겼겠다. 드디어 건축 좀 해보나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산이 또 시야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견한 이상 늦었습니다. 좀 더 완벽한 건축을 위해 건축 준비해서 준비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이 바닥에 널려있는 흙도 모아두면 다 쓸 데가 있거든요. 먼저 산 위에 흙을 전부 긁어 모아주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삽질하다 보면 그냥 흙만 팔 것 같지만 웬 거지 같은 물탱이들이 자꾸 나옵니다. 삽질하다가 나온 호수를 흙으로 메꾸고 다시 메꾼 흙을 파는 이게 진짜 삽질 아닐까요? 한 번에 2가지 삽질을 동시에 하다 보면 어느새 돌을 캘 시간입니다. 이것도 흙 캐는 것보다 4배 더 오래 걸리는데 생각만 해도 몸이 4배로 베베 꼬이지만 이 돌들은 이번 건축의 핵심 재료가 될 거라 놀랍게도 저 산에 있는 돌들을 전부 쓸 예정입니다. 산을 밀어대고 건축 재료로 쓰다니 인생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노가다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해야 생각보다 쉽게 돌을 밀 수 있습니다. 돌만을 추구하는 돌추가 됐다 생각할 무렵 이제 절반 정도 밀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작업에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와, 벌써 반이나 밀었네. 고작 6시간만 더 밀면 되겠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더 긍정적입니다. 심심하니까 긍정적인 삽질 한번 해주고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더럽게 오래 걸리는 돌무더기까지 밀어주면 드디어 산을 전부 밀었습니다. 이제 건축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껏 산 밀면서 나온 재료들은 모두 보관해 두었는데 대충 10만 개 정도 되는 이 재료들로 바닥을 정리해 줄 겁니다. 마을 입구 부분은 긍정적으로 파느라 한 칸 더 파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 돌 윗부분에 바로 흙을 쌓아 정리해주고 계획대로 높낮이를 맞춰 채웠습니다. 위쪽 마을 부분이 될 곳은 돌을 파내고 정리할 건데 너무 긍정적으로 판다 더럽게 넓게도 만들어놨네요. 생각 좀 하고 팔걸. 바닥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바닥을 정리할 때는 항상 흙바닥으로 깔끔하게 밀어버리는데요. 흙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흙을 깔아두면 저렇게 잔디가 점점 번져나가는 걸 보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척 봐도 쓸데없죠? 그냥 아무거나 까세요. 이제 재료를 구해줄 겁니다. 강바닥에 붙어있는 점토를 구워 하얀색 테라코타를 만들어줄 건데요. 한옥의 하얀 벽면으로 만들 거라 대충 4,000개 정도 강바닥을 전부 뒤져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작은 강으로는 4,000개는 택도 없겠네요. 집 근처 강바닥의 점토는 이제 전부 씨가 말라버렸고 이제는 만들어둔 기찻길을 따라 조금 멀리 가서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4,000개를 모으려면 한 번에 들고 갈 수도 없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더럽게 귀찮지만 건축에 쓸 재료니까 열심히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얀색 테라코타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더 예쁜 눈블럭이 있더라고요. 이미 더 예쁜 걸 본 이상 테라코타는 치워두고 눈블럭 4,000개를 다시 모았습니다. 뭐 언젠간 쓰겠지. 이제 마을을 만들기 전에 건물의 크기를 정해줘야 합니다. 한옥 15개 정도 만들 예정이라 긍정적으로 크기를 정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면 설마 건축에 5주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바닥이 좀 뜨네요. 그래도 한옥은 자연과 어우러져야 하니까 있는 그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 참았습니다. 어차피 산도 밀어서 흙도 넘쳐나니까 쓸 곳도 없는데 흙으로 바닥 높이를 전부 맞춰줬습니다. 나무가 생겼다 없어졌다 볼롱이는 저곳은 제 벌목장입니다. 이곳에 제가 왔다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무 모으기 시간이란 건데 3,500개 모으는데 대충 2-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한옥마을을 만들 예정인 만큼 참나무가 3만 개 정도 필요한데요. 산 밀 때 모아둔 짙은 참나무는 어디다가 쓰냐고요? 노가다 할 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3일 동안 모은 참나무는 건물 테두리에 쓸 건데요.
도면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 쉽도록 일단 간단하게 기본 틀을 잡아줬습니다. 지붕을 올리면 어차피 안 보인다는 걸 알아챈 건 꽤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괜찮아 보이네요. 건물 받침대도 돌로 전부 채워줬습니다. 저건 지붕을 만들기도 전에 안 보인다는 걸 바로 알아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전통 한옥은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나마 현대식 한옥을 몇 번 봤기 때문에 현대식 한옥의 느낌을 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바닥은 벽과 구분되는 게 취향이기 때문에 자작나무 원목을 깔아서 껍질을 벗겨봤습니다. 괜찮네요. 어디다가 깔아도 다 괜찮길래 더럽게 크지만 일단 멋지게 지을 예정인 문에다가도 깔아줬습니다. 바닥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대충 한옥 느낌을 내줄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옥 느낌 내는 게 이제껏 건축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테라코타와의 경쟁에서 이긴 눈블록도 벽면 틀에 채워봤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네요. 심지어 마인크래프트에서 눈은 블록으로 만들면 절대 녹지 않기 때문에 이 한옥 안에 실제로 살 주민들을 보호해줄 겁니다. 어차피 보호 못해도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대충 벽을 채워주면 드디어 건축 틀 절반 정도 했습니다. 이제 지붕 틀을 만들어줄 건데 좀비 드라마 찍고 싶은 거 아니면 바닥에 횃불을 깔아둬야 합니다. 저처럼 후회하고 싶은 거 아니면 꼭 깔아두세요. 나무 원목은 결이 생기기 때문에 축이 많은 지붕 틀에는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정사각형 지붕 틀도 열심히 만들면 좀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횃불 꼼꼼하게 까세요. 한옥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붕 틀이 망하면 이번 건축이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보면 다시는 만들기 싫어지는 이 기와집은 지붕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반씩 걸렸습니다. 더 오래 걸리는 이 거대 지붕은 절대 틀리기 싫어서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3시간 동안 열심히 만든 이 지붕 좀 보세요.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붕 틀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마감 처리를 해줄 겁니다. 한옥 틀 만드는데 한 억년 쓴 것 같은데 마감 처리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충 한 개 다 했는데 남은 게 10개가 넘습니다. 저 친구가 다 해줄 건데 귀찮으니까 7시간은 스킵하겠습니다. 지붕 만들다가 내려오니까 팬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고작 이 정도로 제 건축을 막을 순 없죠. 똥이 더러워서 피해야겠습니다. 이곳은 건축 현장 옆에 있는 주민마을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구출해 줄 겁니다. 주민들을 구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트를 두면 자발적으로 타는데요. 자발적으로 탔으니 납치도 아니겠다. 구출하려 하는데 고작 이 정도 턱도 못 넘는 고성능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집까지 레일을 깔아서 기찻길처럼 카트에 태워 실어 나르는 건데요. 카트에는 보트처럼 바로바로 타는 게 아니라서 침대 바로 옆에 카트를 두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태우는 방식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카트를 두고 침대를 부시면 카트에 타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카트만 바라보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먼저 보트를 주차구역에 잘 주차를 시켜주고 카트 쪽을 제외한 나머지 벽을 전부 막아버리고 보트를 부숴주면 좀 타라. 친구들을 버려두고 혼자 좋은 곳에 가려니 미안한 건지 제가 등더미로 보내줘야겠습니다. 드디어 한 명 구출했습니다. 잘 가다가 또 멈추길래 뒤에서 열심히 밀었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뭔가 이 주민에게 자연재해가 일어날 뻔했는데 보니까 옆에 전기 신호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전기 신호를 줬더니 이번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돌아갈 곳을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레일 전체에 전기 신호를 다시 공급하고 40분 동안 한 명 데려간다고 숙달된 능력으로 주민들을 하나씩 납치했습니다. 이렇게 데려간 주민들은 한옥에 살면서 제 건축에 쓸 재료들을 교환해주는 쓸모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이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하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두면 이제 건축의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야생에서 만든 주민마을에 초대합니다.